화면에서 보시다시피 오늘 여러분을 구해줄, 다음 주를 좀 구해줄 수 있는 매니저 두 분 모셨습니다. 조선일 매니저 그리고 송유일 매니저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한 분은 계속 안 오시네요. 예, 좀 약간 보기 힘든 분이어가지고 정 떼려고. 쉽지 않습니다. 예. 오늘 어디가 아프시죠? 네, 편찮으신 것 같습니다. 네. 어디가 아프시대요? 자세한 얘기는 못 들었는데 별로 안 친하신 거. 같은 정보를 공유하고 있거든요, 지금. 네. 그래요? 저랑 다른가요? 네. 그래요? 뭐 일단 좀 이제 코로나도 이제 좀 한 2번 정도 걸리신 것 같은데 일단 2번이나 걸렸어요? 2번 걸리셨죠. 네. 면역력이 좀 많이 약해지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옆에서 뭐 홍삼이라도 좀 잘 챙겨 주세요. 네. 조선일 매니저님은 뭐 어디 안 아프시죠? 예, 아픈 데 없습니다. 네, 건강하시고. 예. 네. 요즘 시장 보면 화병 날 것 같아가지고 건강한 게 최고입니다. 예. 사실은 이제 지난주에 입술이 터졌거든요. 열받아가지고. 아시죠? 아. 지난주에 막 저기 뭐 장이 너무 안 좋아갖고 막 폭나가니까 네. 그 회원들한테 걱정하지 마세요. 막 소리 지르다가 제 입술이 터져가지고요. 소리 지르면 입술이 터집니까? 예, 저는 막 기가 막 그쪽으로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지난주에 화장을 두껍게 하고. 이번 주는 괜찮으셨어요? 멀쩡합니다. 멀쩡하셨어요. 와. 오늘 뭐 카카오 이런 거는 안 들고 계시나요? 작년 6월달에 다 정리했거든요. 작년 6월? 예. 와. 그 성견지명이 남다르십니다. 그거보다 그냥 너무 시끄러워서요. 카카오가 네이버도 안 들고 계시고. 예. 알겠습니다. 일단 오늘 시장 어떻게 보셨는지 짧게만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송유 매니저님. 예, 일단은 지금 시장이 계속해서 굉장히 혼조세 띄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지금 시장이 이렇다 할 호재가 없다 보니까 굉장히 작은 GPM에도 불구하고 혹은 약간 환율에 의한 작은 변동에도 굉장히 크게 흔들리는 시장 연출되었다. 이렇게 좀 보고 있는데요. 사실 저는 이런 흐름이 당분간 좀 지속될 거라고 보고 있고요. 길게 보면 올 하반기까지도 이런 흐름 어느 정도 예상해 볼 수 있는 시장이다. 이 정도 보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전략을 어떻게 세워야 돼요? 그런 점에서. 제가 저번 주에도 말씀드렸는데요. 저번 주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는 매수할 타이밍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었는데 저는 약간 그런 관점에서 지금도 약간 우리가 박스권 트레이딩을 좀 할 수 있는 좀 약간 유연한 종목 위주로 매수를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사실 지금 시장이 너무 안 좋다 보니까요. 언제든 다시 한번 하락 나올 수 있는 시장이기 때문에 저는 약간 리스크를 어느 정도 우리가 배제할 수 있는 약간 신용잔고 적은 종목 그리고 지금 3분기 시즌 실적 시즌이기 때문에 실적 굳건한 종목 그리고 이익 모멘텀이 확실한 종목 위주로만 좀 어느 정도 우리가 트레이딩을 한다고 하면은 어느 정도 리스크를 우리가 배제할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런 섹터들 그런 종목들 뭐가 있을까요? 저는 이제 계속 이제 말씀을 드리는데 또 얘기하면 또 이제 컨셉이라고 하실 건데. 컨셉 조선? 예, 조선이 괜찮은 것 같아요. 예.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지금 이제 돈 벌 수 있는 게 한정돼 있거든요, 그죠? 기업들이 전체적으로 보면 여러분들이 섹터를 잘 고르셔야 돼요. 그 중에 주도 업종군들이 나가는데 2주 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컨셉이기도 합니다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 한 3년이나 4년치의 물량을 갖고 있는 그런 기업들이 업종군들이 없죠. 그런데 조선 같은 경우는 한 3년, 4년, 중소형 조선사 같은 경우는 4년치 이상의 물량이 좀 쌓여 있기 때문에 그건 바로 이제 돈이 확정돼 있다는 얘기죠. 현금이 매출과 영업이익이 4년치가 잘 돼 있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런 업종군을 보면 여러분이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근데 조선은 사실은 펀더멘탈도 그렇고 내용도 그렇고 스토리도 그렇고 트렌드도 그렇고 저는 다 좋은 것 같은데 왜 제가 기대하는 만큼의 상승률은 좀 안 나와주는 걸까요? 좀 무겁죠? 무겁죠. 무겁죠. 저희가 이제 보통 이렇잖아요. 저는 이제 만약에 삼성전자를 추천한다 그러면은 뭐 핸드폰이나 그죠? 살 수 있는 것들이 다 있는데 조선주를 추천하고 보통 저는 이제 추천하면은 그 종목에 만든 제품을 사라라고 그러는데 조선주는 보통 사라 그러면 LNG 손이 뭐 한 1억 그죠? 그렇죠. 막 1억? 1조 아니에요? 1조 그죠? 1조 가까이 되고 보통 예. 이제 엄청나게 비싼데 그거를 살 수가 없죠. 그러니까 체감으로 우리가 느끼긴 힘들고 거기다가 말씀드린 것처럼 약간 무거워요. 자체가 무겁기 때문에 천천히 가지만 근데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거는 장이 안 좋을 때 천천히 우상향하는 종목들이 나중에 주도주가 됩니다. 시장 끌고 가기 때문에 지난 2주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조선업종군 잘 관심 있게 지켜보시고요. 이 10월 중순경 다음 주부터죠. 이제 3, 4분기 실적이 발표가 됩니다. 그러면은 그동안 적자를 냈던 기업들이 턴어라운드 하면서 올해 그러니까 3, 4분기부터 해서 턴어라운드 되면서 내년부터 엄청 좋아지기 때문에 그렇게 보신다면 지금이 시작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주도 사실 사거래일밖에 없기 때문에 거래일 수가 적은데 요즘 같은 장에서는 오히려 쉬는 게 좀 고마운 느낌이 있어요.
그때도 이번 주에도 월요일 날 만약에 열었다면 미국장 떨어진 거 그대로 맞아가지고 하락하지 않았을까 약간 그렇죠. 이런 생각인데 주말 동안에 또 어떤 뉴스가 어디서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다음 주 월요일 쉬는 게 이런 분위기에서는 좀 낫지 않을까 약간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남은 4거래일 동안에 어떤 섹터를 노려야 되는지 저희가 말씀을 드릴 텐데요. 그 전에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거 저희가 뭐 요거 숙제를 안 하고 넘어갈 수는 없죠. 체크는 무조건 하니까 마이너스가 나도 저희는 체크합니다. 자, 송률 매니저님부터 리뷰를 한번 해볼게요. 네. GS 글로벌을 말씀을 하셨고 제가 별점을 굉장히 짜게 드렸던 걸로 기억합니다. 네네. 종가 기준으로 1%, 최고가 기준으로 5%. 저는 예. 개인적으로 요즘 같은 장에서는 괜찮았다, 수익률이. 예, 뭐 나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예. 일단 뭐 GS 글로벌 같은 경우는요, 제가 석탄 가격에 주목하셔야 된다 말씀드렸는데요. 석탄 가격 같은 경우는요, 다른 원자재 가격과 동일하게 지금 한 2배 정도 올랐는데요. GS 글로벌 같은 경우는 지금 이미 인도네시아 BSSR 석탄광의 지분을 5% 확보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었는데 그렇기 때문에 석탄 가격에 의한 상승 수혜를 고스란히 입을 수 있는 종목입니다. GS 글로벌 같은 경우는요, 지금 2분기 실적도 굉장히 좋게 나왔는데 3분기 실적도 이런 흐름 이어갈 전망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었죠. 지금 이제 3분기 실적 시즌 코앞으로 또 다가왔습니다. GS 글로벌 같이 지금 이제 저평가 실적 고성장인 종목들은요, 여러분들 좀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일단 GS 글로벌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꽤 바닥권에서 어느 정도 반등하는 모습인데 지금 시장이 워낙에 안 좋으니까요. 만약에 갖고 계시거나 이제 앞으로 나는 좀 매매를 해볼 것이다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요. 지금 일단 갖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는 익절을 하시고요. 그다음에 나는 좀 이제 관심을 갖고 있다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좀 추가적으로 한 번 더 눌렸을 때 분할 매수 관점으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GS 글로벌 같은 경우는요. 지금 이제 제 저번 주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외국인과 기관에 지금 계속된 수급이 포착되었다 이렇게 말씀드렸었는데 수급이 계속해서 유입이 되고 있습니다. 유입이 되고 있고 지금 GS 글로벌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석탄뿐만이 아니라 다양한 사업 부문에서 지금 호실적을 지금 내고 있기 때문에 지금 저는 턴어라운드하는 구간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다만 증시에 의한 변동성이 있기 때문에 약간 분할 매수 관점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GS 글로벌 성공적으로 구조에 성공했다 말씀을 드리겠고요. 조선일 매니저는 신세계 인터내셔널. 종가 기준으로는 살짝 아쉽지만 그래도 보합권이고 최고가 기준으로는 5%. 만약에 목표가를 짧게 잡았다면 치고 빠질 수 있었을 만큼 올라갔습니다. 좀 아쉽긴 합니다. 아쉬워요? 네, 아쉽긴 합니다. 이제 앞으로 여러분들 이제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양극화가 되죠. 그러니까 보통 이제 5분위로 나눠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보통 이제 3분위가 중산층이고 그 밑에가 하위층 그리고 위로 올라갈수록 이제 경기가 안 좋을 때 지갑을 열 수 있는 쪽이 어느 쪽인가를 보시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예.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앞으로 극과 극으로 그러니까 예를 들어 갖고 뭐 GS 이탈 같은 CU나 그죠? 신세계 인터내셔널 같은 비싼 고급 브랜드가 이제 많이 양분화돼서 갈 겁니다.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잘 아시겠지만 고급 브랜드 뭐 알마니부터 시작해서 고급 향수까지 갖고 있는 그런 브랜드인데 지금 전체적으로 지금 보시다시피 매출 규모가 지금 나와 있네요. 그래서 이제 상품 및 제품 매출이 한 99%, 기차 0.8% 이렇게 되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신세계 인터내셔널의 매출액이 꾸준히 보편적으로 한 3,500억에서 한 4,000억 정도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근데 별 경기를 안 탄다는 얘기죠. 그래서 보통 경기 하락 구간에 있을 때는 많은 분들이 걱정을 많이 합니다. 경기 하락 구간에 매출과 영업이익이 너무 축소가 되고 또는 적자 상태이면 이 기업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는 많은 이제 고민에 빠지게 되는데 다행히도 신세계 인터내셔널 같은 경우는 그런 것에 구애받지 않고 갈 수 있다는 거고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보면은 그 외국의 유명 브랜드를 직접 가지고 오기 때문에 마잉 파워뿐만이 아니고 가격 프라이스 파워까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환율이 올라가더라도 또는 환율 조정에 따라서 자기가 가격 조정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환율이 1,400원 뭐 이상 올라간다 하더라도 거기에 대한 영향이 적다는 거죠. 그리고 앞으로 지금 브랜치를 많이 넓히고 있고 그리고 신규 브랜드도 많이 입점하고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걸 본다면 천천히 지금은 이제 바닥에서 이제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만 좀 이런 때 조금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요. 중장기적으로도 말씀드린 대로 앞으로 경기가 바닥을 치고 분명히 올라갈 겁니다. 그러면 이런 기업들이 천천히
매출과 영업이익이 더 좋아지기 때문에 그리고 이런 종목들은 꾸준히 배당을 주죠. 그래서 배당에 대한 안정성도 있기 때문에 관심 있게 좀 지켜보시고요. 바닥 저점을 좀 다져갈 때 천천히 한번 분할 매수하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두 분이 지난주에 말씀해 주셨던 GS글로벌 그리고 신세계 인터내셔널 이렇게 리뷰를 한번 해봤습니다. 자, 다음 주는 어떤 섹터들이 갈지 궁금한데 그 전에 채팅창에서 자두님이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카카오 네이버 주주분들 힘내세요. 진짜 너무 잔인하게 하락하네요. 명하나님 어머님도 힘내세요. 저희 어머니가 이제 제 결혼 자금으로 네이버 카카오에 이제 쫙 하셨구나. 네. 어머니가 작년 6월 달에 제 방송을 보셨으면 파셨을 건데. 안타깝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이게 사실 회사가 네. 전망이 있어요. 좋죠. 그죠? 네. 회사가 굉장히 전망이 좋은데 원래 주식을 여러분들이 한 20, 30년 하시면 정권이 하면 5, 6번 아니 3, 4번 정도 바뀔 때 여러분 고민 생각하셔야 될 게 네. 항상 이 트렌드를 정권이 바뀔 때마다 트렌드를 타고 올라가는 기업들이 있거든요. 근데 너무 안타까운 건 제가 너무 지금 떨어져서 저도 가슴이 아픈데 근데 여러분이 아셔야 될 게 있어요. 이따 이제 2부에서 말씀 더 드릴 건데 전체적으로 너무 시끄럽고 그리고 너무 이제 이게 뭐 고점이라고 그럴까 또는 너무 많이 올랐다 그러면 여러분들 시세의 무서움을 좀 아셔야 됩니다. 시세의 무서움. 그렇죠. 시세가 너무 올랐을 때 굉장히 유명하신 분이 나와가 떠들면은 조정이 오거든요. 그 예로 여러분들 그 예전에 이제 2000년도에 바이코리아 펀드 아시죠? 바이코리아 펀드. 네, 이익채 회장님. 저도 네. 존경하시는 분인데 그분이 원래 IMF 때 300포인트까지 떨어졌다가 주가가 증시가 코스피가 1000포인트까지 올라갔는데 그때 특별 대담 나오셔가지고 네. 3000포인트 갑니다! 라고 외치셨는데 예. 그때부터 딱 반토막이 났습니다. 그러니까 조심하셔야 굉장히 됩니다. 유명하신 분들이 주가가 많이 올랐는데 증시가 예. 많이 올랐는데 굉장히 유명하신 분들이 나와서 네. 더 간다 그러면 조심하셔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게 또 이제 시그널일 수가 있군요. 그렇죠. 알겠습니다. 모두가 파티를 즐기고 있을 때가 또 위험 신호일 수도 있다. 어쨌든 요거는 뭐 제가 뭐 이렇게 다른 방송하면은 네. 이렇게 떨어지는데 웃음이 나오냐, 네. 왜 이렇게 힘이 넘치냐, 뭐 주식 없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말씀드렸습니다. 네이버 카카오 비중 제일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두 분 다음 주에는 어떤 섹터가 갈 것 같은지 제가 일단 귀 기울여서 좀 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뭐 반도체나 이런 거 좀 말씀하시지 않을까 싶은데 네. 엔터와 정보 보안을 네. 가지고 나오셨습니다. 정보 보안? 네. 엔터? 엔터는 좋은 것 같아요, 저는. 예. 엔터도 그 안에서 여러 가지 종목들이 있으니까. 앵커님이 지난주에 다음 주 일정 좀 확인하고 와라 그래갖고 다음 일정을 주 제가 일정 확인을 있는 딱 거. 하고 다음 주 좋습니다. 토요일 날 일정이 있습니다. 이벤트 모멘텀으로 갑니다. 예. 자, 그러면 정보 보안 종목이 궁금하기는 한데 네. 송유 매니저가 정보 보안 가지고 오면 대충 무슨 종목인지 알 것 같지만 네네. 일단 정보 보안부터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많아요, 이게. 자, 네. 송유 매니저님 정보 보안 어떤 관점에서 갈 것 같은지 PT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딱 보니까 지금 이미 기대치는 없으신 것 같습니다. 근데 정보보안 같은 경우는요, 굉장히 눌릴 대로 눌린 섹터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과대낙폭 섹터다. 일단 먼저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 장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는 이제 미국의 시장조사 업체에서 조사한 사이버 보안 시장의 규모입니다. 자, 지금 보시면은 2019년도부터 2025년도까지 연평균 10.5%씩 성장한다는 내용이 있는데요. 지금 이 수치만 보더라도 지금 이제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지금 보안에 대한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음 장면 보시면요, 더 자세한 내용 나와져 있는데요. 자, 일단 해킹 관련 주요 뉴스입니다. 이거 진짜 며칠 안 돼요. 이거 다 최근 뉴스들인데 일단 첫 번째 지금 이제 일본 가상화폐 거래소에서 1260억 빼내간 해킹범, 그리고 두 번째 보면 호주 980만 명 정보가 해킹당했다고 하는데요. 호주에 지금 현재 2위에 랭킹되어 있는 옵터스라는 이동통신사가 해킹되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980만 명의 개인정보가 지금 해킹이 된 사안인데, 지금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요, 지금 보안, 해킹 이쪽은 계속해서 지금 부각을 받고 있고 중요도가 높아져가고 있다는 점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멕시코 같은 경우는 대통령이 또 한마디를 했습니다. 일부 기밀이 유출되었다는 정보도 지금 확인이 되는데, 우리나라 국정원에서도 해킹 같은 경우는 민주주의를 위협한다라고 할 정도로 지금 해킹에 지금 엄청난 지금 이제 관심을 갖고 있고, 해킹 같은 경우는 이렇게 어떻게 좀
특정 분야에만 국한되어 있는 게 아니라 뭐 거의 모든 분야에 해당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좀 중요한 부분을 파악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음 장면 보시면요. 이거는 이제 우리나라 국내 자료입니다. 국내 자료인데 상반기 보안 위협 동향입니다. 자, 여기서 보시면은 악성 코드 가장 많이 쓰인 것 중에 첫 번째가 바로 개인정보 탈취를 목적으로 하는 인포스틸러인데 이게 가장 많이 쓰였습니다. 개인정보를 목적으로 하는 해킹이 많이 이루어져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고, 공격 유형을 보면요. 웹 기반 공격이 41% 차지하고 있고 애플리케이션 취약점 공격이 38%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매일마다 사용하는 PC와 스마트폰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계속해서 해킹 공격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는데요. 다음 장면 보시면은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정부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보안 산업 같은 경우는 빠르게 성장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은 여러분들도 아마 아실 거예요. 이례적으로 대통령 중에서 가장 지금 이제 정보 산업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게 윤석열 대통령입니다. 110대 국정과제에도 지금 이제 정보 보안 산업 육성이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을 정도로 굉장히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데, 이 내용 같은 경우는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주재로 하는 민생경제회의에서 나온 제시안입니다. 여기서 보시면은 지금 이제 최근에 좀 많이 대두되었던 내용들이 이렇게 나와져 있는데, AI 경쟁력을 위해서 2021년에 6위였던 거를 불과 지금 6년 뒤에는 3위까지 끌어올린다는 계획이 있고, 그 다음에는 데이터 시장 규모도 굉장히 크게 거의 한 2배 정도 확대한다는 이런 계획을 볼 수가 있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지금 이제 미래 소프트웨어 기업도 한 3배 정도 늘린다는 계획이 있고, 사이버 보안 매출액도 거의 한 2배 정도 늘린다는 계획이 있는데, 지금 여기서 보시면요, AI, 데이터, 미래 소프트웨어 기업, 사이버 보안, 메타버스, 플랫폼 다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게 보안입니다. 보안 같은 경우는요, 지금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글로벌적으로도 굉장히 많은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고 정부를 중심으로 굉장히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정보 같은 경우, 특히나 이런 보안 섹터 같은 경우는요, 지금처럼 시장에 의한 눌림이 있을 때 실적 좋은 회사 그리고 점유율 좋은 회사 같은 경우는 체크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음 장 한번 보시면요, 보안업종 주요 뉴스입니다. 자, 여기서 보시면은 보안업체라고 하면은 몇 개 회사 안 됩니다. 사실 몇 개 회사 안 되는데, 그 중에서도 이제 각자 개성 있는 회사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SK쉴더스와 안랩 같은 경우는 역대 최고 실적, 보안업계 상반기 어닝 서프라이즈라는 기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거 보시면요, 태조 이방원의 그늘, 사이버 바이오에 주목해야. 그러니까 사실상 사이버 바이오 같은, 특히 이제 최근에 좀 바이오 같은 경우는 과대낙폭하면서 지금 이제 반발성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는 섹터 중 하나인데, 사이버도 거의 바이오 못지않은 투자 매력이 있다라는 점 여러분들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보시면은 북한 금융권 해킹 능력 세계 1위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보안 산업에 막대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데요. 네 번째가 좀 중요하죠. 러시아, 우크라이나. 지금 사실상 우리나라 국내 증시는요, 환율, 그리고 지금 뭐 LNG, 러시아, 우크라이나 관련주 위주로 좀 움직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지금 러시아랑 우크라이나 전쟁 사이에서도요, 계속해서 사이버전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고, 주변국들 포함해가지고 우리나라까지도 보안에 대한 중요성은 커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 장면만 보시면요, 제가 오늘 여러분들한테 굉장히 알찬 종목, 지금 시점에 아니면은 사지 못할 종목 가지고 왔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잠시 뒤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조선일 매니저님 질문 있으실까요? 네. 저는 궁금해서 종목을 봤는데 네. 질문이 없습니다. 너무 좋다. 네. 네. 완벽 퍼펙트 하신 것 같은데. 별점을 보시면 아실 겁니다. 저는 이제 다음 주가 이제 옵션만 길어서 사실은 이제 저도 그래서 이제 이벤트가 좀 있는 걸 갖고 나왔거든요, 오늘. 특별하게 이벤트가 없으면 조금 너무 안 좋지 않을까요? 이벤트 있죠. 맞습니다. 있습니까? 기가 막힌 거 있죠. 기가 막힌 그렇습니까? 이벤트 있는데 네. 지금 오픈하기에는 조금 그쵸. 이른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래요? 질문이 없는 거예요. 사실 그러셨구나. 이게 제가 섹터적으로 굉장히 좀 큰 틀에서 가져온 거지, 사실 이 보안에서도요, 저 앞에 여러 내용은- 가지 해당되는 내용이 있는 종목들이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부가적으로 테마에 해당되는 종목을 보셔야 된다. 이 정도만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실 저 앞에 내용은 그냥 까는 거라고 봐야 되겠죠? 깔아가는 거라고. 정확하게 보셨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뭐 다른 거는 없으세요? 그렇죠. 핸드폰 보고 계시니까. 아니 제가 게임하시는 거 알죠? 종목을 헷갈려가지고 맞나? 종목을. 종목 보니까 지금 알겠네 이제. 제가 요거는- 다른 종목으로 제가 아까 하셨는데 이벤트 있죠. 지난주에 또 종목을 먼저 보면 또 제가 잘못해서 얘기할 수가 네네. 있기 때문에 다시 봤는데 이거 이벤트가 있네요. 있습니다. 오늘 네. 한 분이 안 계시니까 시청자 여러분이 여기 네네. 채팅창에 궁금한 거 올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밤 뭐 비농업 고용지표 발표, 다음 주 목요일 밤 CPI도 있고 해서 뭔 지표들이 이래도 많은지, 그래도 정보보안 섹터는 다소 영향을 덜 받을 것 같은 느낌 아닌 느낌이 들지만 송유 매니저님의 뜬금포 섹터가 아니기에 별점 좀 깎았습니다. 3개 반 드립니다. 네네. 요런 건 좀 궁금하긴 하네요. 사실
네이버, 카카오 떨어지는 거 보면 성장주의 대표라는 종목들이 쫙 떨어지는 거 그게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지 않을 수가 없는데 그렇죠. 정보 보안이라고 하지만 거기서 좀 상승이 좀 제한되는 건 어느 정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고. 예, 미국 지표들로 인해서요? 뭐 미국 지표들도 그렇고 지금 성장주의 분위기도 그렇고. 그렇죠. 사실상 지금 이제 기술주 성장주의 가장 약세의 원인은 환율입니다. 환율. 예, 환율과 금리이기 때문에 사실상 지금 이제 다양한 지표들이 예정되어 있고 우리가 앞으로도 겪어야 되는 내용이긴 하지만은 사실상 정보보안 섹터 같은 경우는 약간 비교적 영향이 적을 수 있다라는 점 먼저 말씀드리고요. 사실 얘네한테 가장 민감한 내용은 환율 금리이기 때문에 사실 뭐 CPI라든가 뭐 농업 지표 이런 데서는 사실상 영향이 제한적일 수 있다라는 점 파악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두님이 별 2개 주셨는데 별 2개 왜 주셨는지 그냥 안티신지 모르겠습니다. 네. 별 2개의 이유를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저희의 한번 별점을 볼까요? 조선일 매니저님 몇 개 주셨는지 궁금합니다. 4개! 저는 5개. 안 가네요, 이거. 네. 뭘 안 가네, 저도. 야심차게 했는데 지금 기운 쫙 빠졌어요, 지금. 저도 나름 시장 보는 사람입니다. 알겠습니다. 네네. 하나는 왜 빼셨어요? 다음 주에 너무 이제 FOMC 의사라고 발표를 하고 네네. 아까 말씀하셨던 목요일날 또 CPI도 발표를 하니까 이게 강한 상승은 좀 나기는 좀 그렇지 않나 싶어가지고 하나 뺐습니다. 네. 근데 저는 뭐 이제 송유 매니저가 이따가도 종목 네네. 얘기할 때 말씀을 하시겠지만 오히려 시장이 전반적으로 빠지면 이런 종목은 또 갑자기 급등할 수 있잖아요. 예. 전 요거 기대감이 큽니다. 오랜만에 좀 짜릿한 거 가져왔습니다. 네. 짜릿한 거 좋아하시거든요. 내용도 네. 원래 좋으니까. 그럼요. 예. 알겠습니다. 자, 송유 매니저의 탑픽 힌트 한번 들어볼까요? 예, 보안 섹터에도 종목이 굉장히 많은데요. 그 중에서 국내 안티바이러스 점유율 1위 종목입니다. 알겠습니다. 예, 잘 모르실 것 같은데 자세한 내용 이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송유 매니저의 정보보안 탑픽까지 들어봤고요. 자리로 모시겠습니다. 자, 그리고 조선일 매니저를 이제 모실 텐데요. 엔터 가져오셨습니다. 이 안에서 PT를 보고 왜 엔터가 다음 주에 갈 것 같은지 힌트 한번 찾아보시죠. 네, 제가 가지고 나온 업종은 엔터입니다. 엔터가 왜 가야 될까? 2주 전에 우리 송 매니저님이 추천했다가 엔터가 저도 갔으면 했는데 엔터가 참 안 가던데 이제 엔터가 좀 갈 때가 된 것 같죠? 다음 장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엔터를 대표하는 기업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여기 이제 하나 우리 송 매니저님이 좋아하는 그 엔터에서 하나 빠졌죠. 예, 시가총액이 1조가 안 돼서 뺐습니다. 전체적으로 시가총액을 보니까 와, 넘사벽 하이브는 5조입니다. 오늘 종가로. 그리고 SM은 1조 5천억. 자, 근데 특이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한 3등, 4등 이렇게 해야 하던 JYP가 계속 안 빠지죠. 그래서 시가총액이 1조 9천억 해서 지금 전체 엔터테인먼트 회사 중에 2등입니다. 앞으로 1등 하이브 잡을 수 있을까요? 글쎄요. 자, 그리고 이제 좀 관심 있게 지켜봐야 될 게 더 디어유입니다. 디어유는 여러분 잘 아시는 SM하고 JYP가 공동 출자해서 만든 회사죠. 이 회사는 메타버스로 운영이 되면서 기본적으로 이제 셀럽이 팬들이 많은데 팬덤을 갖고 있는데 그 팬덤이 공유할 수 있는 그런 플랫폼을 만든 게 바로 이제 디어유입니다. 2021년도까지 적자에 허덕이고 있다가 이 팬덤이 요즘은 이제 뭐 노래방 같은 기능도 있어서 노래도 부르고 메타버스 안에서 그들이 팬들이 모여가지고 같이 여러 가지 작업도 하고 여기다 안에서 뭐 이제 공연도 할 수 있고 그러는데 그런 이슈가 많이 발생을 하고 하기 때문에 모여서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오프라인에서 만나지 않아도 온라인 공간에서 충분히 매출을 올릴 수 있다는 것을 디어유가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작년까지 실적이 마이너스여가지고 계속 상장 이래 신저가를 맨날 지금 갱신하고 있는데 이 회사가 금년에 드디어 턴어라운드 됐는데 관심 있게 한번 지켜보십시오. 자, 이 4개 중에 하나인데 어떤 기업일까요? 안타깝게도 YG는 1조가 안 돼서요. 1조 되면 다음번에는 한번 얘기 한번 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장 넘어갑니다. 자, 왜 이런 엔터가 이제 앞으로 갈 수밖에 없냐? 신종 코로나 확진자 감소가 일별 깜짝 놀랐습니다. 이게 10월 여기 잘 안 보이시는데 2일입니다. 이게 10월 2일 날 확진자가 12,000명으로 뚝 떨어졌습니다. 자, 그래서 저는 이제 10,000명 안으로 떨어져서 드디어 엔데믹이 될 것인가라고 기대를 했는데 이틀 있다가 도로 34,000명까지 늘어나긴 했죠. 근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 지금 감소세가 뚜렷합니다. 확진자하고 사망자도 어제 같은 경우에는 확진자가 22,000명 그리고 사망자가 41명으로 많이 떨어졌죠. 그래서
한참 뭐 20만 명 이상 확진자도 하고 사망자도 많이 늘었던 그때보다 지금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조만간 아마 저 기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아마 그러실 겁니다. 전체적으로 확진자도 그리고 사망자도 많이 감소를 해서 빨리 이 코로나가 끝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 다음 장 보시면요. 보통 이제 일별로 보면 헷갈리시니까 주별로 이렇게 비교하시면 여러분이 참 좋습니다. 지금 보시면 값이 없어졌네요. 아까 보셨다시피 22,000명입니다. 어제 22,000명인데 일주일 전입니다. 일주일 전 목요일은 27,632명에서 거의 한 4,000명, 5,000명 정도가 감소를 했고요. 그리고 그 2주 전에는 일주 전 대비 한 600명 정도 감소를 했는데 점차적으로 주 단위 확인을 해보니까 5,000명, 6,000명 정도 감소를 하면 조만간 이제 끝나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이 있습니다. 자, 다음 장 보시죠. 자, 지금 기술적 반등 구간이다라고 그랬는데 전반적으로 다음 주가 옵션 만기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끝났던 요 왼쪽에 있는 건 코스피 200 지수입니다. 코스피 200 지수가 오늘 종가가 한 290 정도에서 마감을 했죠. 오른쪽에 있는 거는 지금 여러분 보시면은 코스피 200으로 만든 선물 파생 상품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 코스피 200 갖고 만든 파생 상품 옵션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보통 이제 등가격이라고 그러죠. 옵션이나 파생 상품 많이 거래하시는 분들 아실 겁니다. 보통 일반적으로 소수점으로 두 자리가 나오기 때문에 0.1, 0.2 해갖고 막 엄청나게 많이 만들 수가 없습니다. 상품이 너무 많으면 팔리지가 않죠. 그래서 보통 옵션 가격 같은 경우는 파생 상품은 2.5씩 끌어서 이렇게 거래를 하는데 여기 지금 등가격으로 290짜리입니다. 콜옵션인데요. 사실 가만히 보니까 2022년도 4월 22일부터 계속해서 떨어졌습니다. 옵션 가격을 여러분 보통 이제 여러 가지 것들 보조 지표로 보시는데 보조 지표 중에서도 말씀드렸던 코스피 200 지수와 그리고 꼭 거기에 파생되어 있는 옵션이나 선물을 꼭 보십시오. 그러면은 앞으로 시장이 어떻게 움직일 것인가가 보입니다. 자, 가격이 69, 70짜리가요. 엊그저께 이날이 9월 말일인데 지난주에 우리가 방송했던 그때입니다. 정말 하염없이 떨어져가지고 폭락했던 그때인데 그때 1.20까지 해서 벌써 70%의 일토막이 난 겁니다. 지수가 파생 상품이죠. 무슨 얘기입니까? 70%의 일토막이 나서 전부 다 손을 들었습니다. 그 뜻은 이제 다음 주에 옵션 만기일 이 파생 상품 같은 경우는 만기가 있습니다. 주식하고 다른 게 주식은 그 회사가 상장 폐지 않는 이상 계속해서 거래할 수 있습니다만 파생 상품은 만기가 있기 때문에 옵션 만기일 딱 끝나고 나면 휴지가 되죠. 오늘까지 끝났으니까 다음 주까지 거래일이 딱 3일 남았습니다. 화, 수, 목요. 그래서 아마 플럭추에이션 지금 바닥에서 찍고 나서 벌써 지금 200~300% 이상 급등을 했는데 아마 다음 주에 많은 변동폭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기술적으로도 반등 구간이 나왔다라고 보여지고 다음 주에 저는 지난주에도 공개방송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너무 떨어졌기 때문에 증시가 반등이 나올 것이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딱 그렇게 됐죠. 특히 재미있는 건 뭐냐면 대포 쏘고 미사일을 쏴도 오늘 이번 주에만 2번 쐈는데 지수 변동이 별로 없습니다. 그 뜻은 뭡니까? 거의 단기적으로 바닥에 근접했다는 얘기죠. 자, 다음 장 보겠습니다. 자, 이게 엑스포 프로젝트를 갑자기 갖고 나오니까 좀 의아하실 겁니다. 엔터주가 지금 어제 같은 경우는 하이브의 지코가 시작을 했죠. 근데 엑스포 얘기 나오니까 아니 갑자기 뜬금포 없이 갑자기 엔터에서 왜 엑스포냐라고 그러는데 이걸 잘 보셔야 돼요. 자, 왜냐하면 자 왼쪽에 있는 사진은 몇 개월 전부터 광고가 나왔던 커머셜 광고 나오면서 좀 이상하게 생각했던 그 광고 중에 하나입니다. 자, 이게 누굽니까? 이정재죠. 이정재 씨가 만든 어떤 회사에서 이 4명의 셀럽을 가지고 같이 만들었던 광고입니다. 바로 부산 엑스포 광고를 유치하기 위해서 한 3~4개월 전부터 했던 그 광고죠. 바로 부산 세계 박람회 엑스포 유치를 위한 그런 커머셜 광고였고요. 자, 오른쪽에는 또 엑스포 얘기가 나왔는데 왜? 여러분 잘 아시죠? 예, 누구겠습니까? 빈살만. 그렇죠. 빙고. 야, 역시 앵커님이 역시 스마트하시네요. 예, 빈살만입니다. 빈살만. 자, 빈살만이 나온 이유가 뭘까요? 우리나라하고 현재 엑스포 유치를 이렇게 다투고 있는 국가가 사우디입니다. 사우디인데 얼마 전에 발표가 있었죠. 사우디가 2029년에 동계올림픽 유치 성공했습니다. 한 몇 달 전에
동생이죠. 여동생이 사우디의 관광부 장관을 하고 있습니다. 뜬금없이 찾아와가지고 사우디에도 스키 탈 수 있어요라는 광고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게 무슨 얘기인가라고 제가 몇 개월 전에 갸우뚱했는데 그게 바로 동계올림픽을 유치하기 위해서 우리나라에 왔던 거죠. 예, 바로 네옴시티 옆에 2,600m 높이의 산이 있는데 그 산에 겨울이 되면 눈이 온다고 합니다. 사우디에서는 스키를 탈 수 있다는 얘기죠. 자, 근데 빈살만을 왜 갖고 왔을까? 2030년 엑스포에 우리나라하고 지금 붙었습니다. 바로 사우디인데 현재 그 엑스포를 가입된 국가가 169개입니다. 이 국가들이 직접 투표를 해서 뽑는데 한 몇 개월 전만 해도 사우디가 21대 1로 이겼습니다. 우리나라를. 근데 며칠 전에 이제 갔다 왔죠. 수석이 우리나라 이제 청와대 수석이 갔다 오면서 유럽하고 아시아 지역, 아프리카 지역을 순방 갔다 오면서 느낀 게 이제 비슷하구나. 지금 거의 이제 21대 1에서 전체 11대 11로 비슷해졌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우리나라가 또 엑스포 유치가 관건인데 이 관건을 뚫을 이슈가 다음 주에 생깁니다. 그래서 제가 엔터테인먼트 갖고 오면서 엑스포 관련 유치 프로젝트로 여러분들에게 들고 온 종목이 있는 거죠. 자, 다음 장 보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얘기하면 야, 엔터를 지금 사야 되냐라고 하면서 여러분들이 많이 의아하실 텐데 숫자를 좀 보시고 여러분들이 접근하시면 조금 달라지실 겁니다.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한류 때문에 굉장히 우리 산업도 많이 도움을 받았습니다. 한류의 파급 효과를 가지고 나왔는데요. 특이한 게 이 왼쪽에 밑에서 쭉 가면은 지금 그 국가에서 대중화가 되고 있다는 얘기고 위쪽으로 올라갈수록 그 국가에서 지금 엔터가 관련 산업이 성장하고 있느냐를 뜻하는 건데 지금 봤을 때 특이한 국가들이 있습니다. 특이한 국가들이 바로 인도네시아, 베트남, 말레이시아인데 이 국가들은 대중성이 아주 높고 그리고 우리 한류가 고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베트남이 여러분들 관심을 가지셔야 되는데 왜냐하면 베트남이 인구가 9,800만이죠. 우리나라보다 인구가 더 많습니다. 거의 1억 가까이인데 전 세계에서 15위입니다. 근데 베트남이 뜬금없이 다음 장 보겠습니다. 자, 베트남이 여러분들 요 두 번째 칸이 베트남인데요. 2018년도까지 한류 아무런 영향이 없었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베트남에는 우리나라를 생각하는 사람들이 글쎄요, 베트남전 그런 거 이슈 때문에 좀 약간 적대적일 수도 있겠다 싶은데 하여튼 갑자기 2019년도에 3.62%로 인지도가 올라갔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바로 삼성전자가 베트남에 공장을 짓고 난 다음부터 갑자기 한류붐이 불기 시작한 겁니다. 삼성전자나 현대차 글로벌 기업들이 외국에 나가서 이렇게 좋은 일을 하니까 갑자기 한류붐도 부네요. 그래서 베트남이 아까 보신 것처럼 상위 랭킹에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는 인도네시아, 베트남, 말레이시아 이 세 개 국가가 상위 랭킹이고요. 거의 대부분의 국가들이 이전에 이제 많이 나갔던 중국이라든지 그리고 지금 인도 그리고 이제 일본 같은 경우 조금씩 떨어지는 미국도 그렇고요. 좀 떨어지고 있지만 동남아나 유럽이나 아시아 국가들은 상당히 지금 보시는 것처럼 많이 한류가 확대되고 있다는 얘기죠. 자, 다음 장 보겠습니다. 자, 한류 콘텐츠의 소비 비중이 많이 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은 섹터별로 지금 구성을 해놨는데 왜 여러분들이 음악 엔터 관련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가만 보면 한류 콘텐츠 소비량이 음악이 그리고 음악 쪽이 1등은 아닙니다. 전체적으로 1등은 바로 보시면은 영화죠. 69.7%로 1등이고요. 그 뒤로 드라마가 34.6%. 자, 그리고 세 번째가 뷰티입니다. 화장품. 굉장히 우리나라 화장품 인기가 많죠? 30.7%. 자, 근데 음악은 지금 29.8%밖에 안 되지만 자, 다음 장 보시죠. 자, 근데 앞에서는 4위인데 문화 콘텐츠에서 한류 영향 개수가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큰 거는 바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음악입니다. 무려 92.2%의 한류 영향 개수를 받고 있기 때문에 사실 우리 그렇습니다. 예전에 보면은 팝송을 읊조리면서 우리 영어 공부를 많이 했었죠. 그러면서 영어를 굉장히 많이 잘하시는 분들이 팝송도 잘했었는데 우리나라의 음악을 우리나라의 노래를 전 세계 많은 국가의 그런 사람들이 따라 부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어를 공부를 하고 있는 거죠. 지금 한국어 인기가 전 세계에서 가장 높다고 합니다.
자, 다음 장 넘어가겠습니다. 자, 수출액도 보면은 여러 가지 많이 있는데요. 우선 빨리빨리 넘어가기 위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합계로 보면은 그냥 문화 콘텐츠만 팔아서는 19%죠. 근데 한류로 인해서 문화 콘텐츠가 나가는 게 19.2%로 좀 증가를 했는데 더 재미있는 것은 바로 이 음악이 꾸준하게 성장을 하고 있고요. 앞으로도 한 2.5% 정도 더 성장을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거는 코로나 터지기 전에 2019년도 상황입니다. 자, 다음 장 보겠습니다. 자, 관광 지출액이 더 늘고 있는데 다른 거 다 빼고요. 꾸준하게 2017년도만 이상하게 관광객이 떨어졌었습니다. 근데 그 뒤로 꾸준하게 지금 올라가고 있는데 관광객 비중이 2017년도를 제외하고 특수한 경우이기 때문에 9.3, 12.4%로 계속 증가를 하고 있죠. 거기다가 관광객 수가 142만 명에서 217만 명으로 갑자기 52%가 뛰었습니다. 2019년도가 참 큰 해였죠. 1인당 쓰는 지출액이 $1,000를 안 넘었는데 2019년도부터 1,223달러로 무려 23%가 급증을 했고요. 자, 그리고 총 지출 비용이 엄청납니다. 2018년도에는 14억 1,400만에서 2019년도에는 2,026억 5,400억으로 달러입니다. 87% 이상 급증했죠. 이게 바로 뭡니까? 엔터테인먼트, 문화의 힘입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자, 간접 효과도 있죠. 여러 가지 것 중에 뭐냐면 소비재를 통해서 관광 수출을 하는 것보다 한류로 인한 소비재 관광액이 더 많습니다. 특징적인 게 뭐냐면 관광이 가장 퍼센티지적으로 많습니다. 21%. 근데 여기 그 한류로 인해서 관광업이 26.54% 차지를 했는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 말씀드린 대로 가장 올라가고 있는 것들이 관광이긴 하지만 그 외에 다른 것들도 한류로 인해서 소비 붐이 많이 일어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수출액은요. 수출액도 굉장하죠. 전체적으로 봤을 때 문화 콘텐츠 수출액하고 소비재 관광하고가 계속 늘고 있습니다. 특히 2018년도 대비 2019년도가 문화 콘텐츠는 19% 그리고 소비 관광이 26% 늘어났는데 전반적으로 한류 붐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영향이 있었던 겁니다. 즉 음악이든 영화든 드라마든 우리 한류가 앞으로 나가지 않으면 기업 이미지도 그렇고 국가 이미지에도 많이 타격을 받을 거라는 얘기죠.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로 인해서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질문 받겠습니다. 네. 대학 강의 예, 거의 그냥 우리 엔터의 역사만 뺐지 거의 다 전반적인 내용 잘 들은 것 같습니다. 저부터 질문할까요? 아니 좋은 내용인데 너무 길어가지고. 네. 네. 아니 오늘 왜냐면 네네. 그 한 분이 박 매니저님이 안 나오셔가지고 네. 제가 일부러 수치를 좀 많이 넣고 이제 그래가지고 말티님께서 아까 네. 이거 엔터 이렇게 길게 할 건가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네. 요건 제작진 측에서 요청을 특별히 드린 겁니다. 그렇죠, 맞습니다. 길게 네네. 디테일하게 해달라고. 그래서 제가 저녁도 안 먹고 준비한 겁니다. 이게. 저녁도 안 드셨어요. 지금 원래 저녁 엄청 드시는데 2공기 드시는데 맞습니다. 아예 안 드셨습니다. 요거는 우리 제작진 측에서 특별히 요청한 거니까 조선일 매니저님은 최선을 다해 주셨습니다. 질문 있어요? 예, 일단은 엔터 같은 경우는요. 지금 뭐 리오프닝 됐다, 지금 이제 뭐 해외여행 자유가 됐다 해가지고 지금 너무 엔터에 대한 컨센이 높아졌습니다. 지금 이제 3분기 실적 발표 시즌 코앞인데 저는 이게 지금 일부분에서 지금 나온 얘기가 뭐냐면은 지금 엔터 같은 경우 실적 좋은 건 알겠어요. 근데 시장의 컨센이 높아졌는데 거기에 미달하면 어떠냐 해가지고 지금 우려가 섞인 목소리도 많거든요. 그리고 그럼 더 좋죠. 좋은가요, 저가 그게? 매수. 엔터 별점 5개 주신 것 같은데 지금 엔터 같은 경우는요 어떻게 보면은 강달러 수혜 섹터인데 지금 몇 개 차트 보니까 지금 계속해서 하락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음 주에 꼭 이것 때문에 가겠다 하는 게 있을까요?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네. 다음 주 토요일 날 이제 부산에서 큰 공연이 있죠. 네. 엑스포 관련 공연. 네. 예, 그것만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네. 이 종목을 왜 가지고 왔을까? 부산 공연해요? 뭐 한다고 하더라고요. 아, 그래요? 예. 네네. 다음 주에 합니다. 토요일 날. 얘기가 많아가지고. 예. 알겠습니다. 네. 저는 괜찮은 것 같아요. 네. 뭘 보고 괜찮으시다는 거예요, 근데? 아니 저는 이제 주가가 네. 지금 SM만 봤거든요. 네. PR이 지금 추정 PR 9배, 19배, PBR 2.3배. 이 정도면 괜찮은 것 같은데? 동일 업종 PER이 28배. 물론 지금도 아직도 비싼 종목들이 몇 개 있지만
요 정도는 괜찮은 것 같은데 그러면 이거 한번 여쭤볼게요. 저는 진짜 엔터 매니아거든요. 진짜 좋아해요. 엔터주의 제일 큰 리스크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엔터주의 제일 리스크는 뭐 이제 중국이죠. 중국? 예. 근데 중국 매출 없는 쪽으로 가면 되죠. 사실 트와이스도 미국 그렇죠. 매출이 많고 일본도. 달러가 요즘 강세니까 솔직히 저도 좋다고는 보지만 중국 쪽 매출 큰 거는 잘 안 보거든요. 예. 그거 그렇죠. 말고는 원래는 이제 중국에는 크게 제가 보기에는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뭐 대외적으로 봤을 때 뭐 달러 강세라고 그러는데 달러 강세에 대한 뭐 수출하는 기업처럼 그죠? 네. 달러를 다 받기 때문에 거기다가 다른 상황 같은 경우 뭐 코로나가 끝나고 나면은 더 이제 활성화가 되겠고 그리고 여러 가지 것도 이슈가 더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뭐 중국이 지금 많이 견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중국 매출도 사실은 상당히 좀 있거든요 그동안. 근데 이 부분이 빠지기 때문에 우리 뭐 드라마나 다른 분야 같은 경우에도 중국에 못 들어가기 때문에 좀 많이 그게 좀 그 매출이 좀 작용한 게 있죠. 근데 그것 빼고는 제가 보기에는 큰 어려움은 없을 것 같고 그리고 그 이 회사는 좀 특별한 이슈가 있기 때문에 그건 얘기하면 안 될 것 같네요. 왜요? 그러면은 딱 아시게 되니까. 그러면 종목 듣고 그거 물어볼까요? 그렇죠. 예. 군대 그런 거? 예. 알겠습니다. 자, 조선일 매니저의 엔터 뭐 더 질문 없으시죠?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탑픽 힌트 한번 별점이죠. 별점 한번 보겠습니다. 보여주시죠. 네. 야, 짜다. 네, 짜다. 근데 짜요. 앵커님이 짜게 주면은 이게 잘 가더라고요. 종목이. 다음 주는 아닐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주는 딱 제가 감사합니다. 정확하게 맞출 것 같습니다. 자, 알겠습니다. 탑픽 힌트 한번 들어보죠. 자, 탑픽 힌트 드립니다. 엑스포 유치 관련 프로젝트로 수혜를 입는 기업이 있습니다. 그 다음 주에 말씀드린 대로 다음 주에 이슈가 있는데 그 종목은 뭘까요? 알겠습니다. 엑스포 유치 프로젝트 수혜 기업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조선일 매니저의 엔터 잘 들었고요. 자리로 와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말티님이 죄송하셨는지 별을 7개 드렸어요. 네. 감사합니다. 명반꿀. 이거 캐릭터 이렇게 잡혀서 큰일이네. 다음 주에는 진짜 제가 명반꿀 한번 깨보겠습니다. 제가 이번에는 정말 정확한 인사이트로. 자, 그럼 송률 말씀하시지 마시고. 네네, 말씀하십시오. 네. 송률 매니저의 정보 보완 종목부터 가볼 텐데요. 종목을 가지고 소개를 해주시고 그걸 가지고 또 추가적인 질문을 해볼게요. 자, 알겠습니다. 정보 보완 어떤 종목일까요? 아까 채팅창에서 여러분들 많이 맞춰주신 종목인데요. 알렙입니다. 일단 지금 알렙. 굉장히 처져요. 굉장히 야심차게 준비한 종목이었는데 할 수 있다. 예, 별점 보고 약간 처지긴 한데 알렙 같은 경우는요. 일단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점유율이 국내 1위입니다. 여러분들 좀 약간 글로벌 보안 시장을 좀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글로벌 보안업계 같은 경우는 미국 기업들이 거의 한 40% 가까이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독점적으로 점유하고 있는데 그런데도 한국이라는 나라에서는 알렙이라는 기업이 안티바이러스 점유율 65%를 굳건하게 지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주력 사업을 바탕으로 굉장히 탄탄한 캐시카우를 확보했다. 여러분들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최근에 이제 가상자산 관련해가지고 해킹 범죄가 굉장히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알렙에서도 발빠르게 대응하기 위해서 지난 4월에 알렙 블록체인 컴퍼니를 출범시켜가지고요. 지금 이제 차세대 보안 기술에 많이 노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약간 지금 기술적인 면에서나 지금 점유율 측면에서나 굉장히 압도적인 랭크를 하고 있다라고 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알렙 같은 경우는요. 재무제표가 굉장히 좋죠. 최근 5년 동안 계속해서 실적 고성장하고 있고 무엇보다도 알렙 같은 경우는 최근 10년 동안 영업 적자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게다가 튼튼한 캐시카우를 바탕으로요. 유보율도 굉장히 좋은데요. 자본 유보율이 무려 5,100% 넘는 수치를 계속해서 꾸준하게 이어가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튼튼한 기업이다라는 점 여러분들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알렙 같은 경우는 기술력 좋고 실적 좋고 게다가 지금 이제 알렙 같은 경우는 충분히 바닥권에서 지금 턴어라운드하는 구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체크하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종가가 62,800원인데요. 매수가 밴드는 62,800원부터 61,750원 제시해드리도록 하겠고요. 목표가는 67,800원, 손절가는 58,500원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요거 그 얘기는 안 하네요. 다음 주 말씀이세요? 뭐 다음 주 모멘텀이랄 게 지금 뭐 있었다가도 지금 아까 별점 너무 크게 주셔가지고 지금 힘이 없는데 지금 뭐 사실 힘없다 진짜. 지금 알렙 같은 경우는요, 여러분들
일봉 차트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지금 바닥에서 수급이 계속해서 유입되고 있다는 점 우리가 좀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부분이고요. 알렉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뭐 CPI라든가 지금 이제 이런 변수에서 비교적 자유로울 수 있기 때문에 좀 참고적으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거 말고 당대표 이슈 때문에 가져온 거잖아, 사실상. 그렇죠. 사실 이제 전당대회 이슈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이 얘기 해도 되나요? 예, 전당대회 뭐 다 그렇죠. 지금 거니까. 이제 창립자이자 지금 이제 최대 주주 지금 이제 안철수 씨가 전당대회 출마 선언을 했기 때문에 이런 정치 테마주로서의 기대감이 더해질 수 있는 종목이고요. 근데 약간 우리가 정치 테마주를 빼놓고 보더라도 이런 정치 테마주에 대한 기대감, 어떻게 보면 리스크를 빼고 보더라도 지금 충분히 기업 가치만 봤을 때도 펀더멘탈적으로 굉장히 저평가 기업이기 때문에 참고적으로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만약에 그런 테마주 성격만 가지고 있으면 문제가 되는데 그렇죠. 원래 자체도 펀더멘털도 좋은 기업이니까 거기다가 요즘은 좀 이벤트 모멘텀 특히나 그런 이슈적인 거 같이 붙어줘야 또 잘 가니까 맞습니다. 시장이 떨어지면 오히려 여기로 수급이 또 쏠릴 수가 있어요. 제가 이렇게 얘기했다고 뭐 관심 가지시는 분들도 없겠지만 네. 그렇지만 어쨌든 저희가 뭐 이렇게 매수하시라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알겠습니다. 안랩 뭐 추가적으로 질문이 있으실까요? 없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송률 매니저의 안랩 정보 보완에서 얘기를 했고 조선일 매니저의 엔터 어떤 종목일까요? 궁금합니다. 자, 가장 비싼 종목입니다. 하이브입니다. 아, 하이브. 이거 기사만 찾아봐도 주가 71% 빠졌다 막 이런 얘기 하는데. 이거 진짜 제가 오늘 여러분 차트를 보시면서 특히 이제 IPO 할 때 들어가셨던 분들이나 작년 11월 17일 날 갖고 오셨던 분들은 정말 안타깝습니다. 아, 안타까워요. 70% 넘게 빠졌는데 사실 이 팬들도 많고 이래서 그때 이제 상장하자마자 주가가 올라가다 툭 떨어지니까 이거 반품 되겠니 막 이러면서 난리가 났었는데 작년 11월 달부터 42만 원 고점을 찍고 와 거의 70% 가까이 빠져서요. 이런 난리도 6.25 때 난리도 아닌데 네. 자 근데 이거를 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냐 하이브 같은 경우는 얼마 전에 리포트도 나왔고 이제 잘 알고 계시는 하이브가 갖고 있는 이제 플랫폼이 있죠. 위버스 가치가 한 2조 한 9천억 정도 되는데 할인돼서 지금은 2조 한 3천억 정도 예상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거기다가 카타카라고 여러분 잘 아시는 미국에 있는 엔터테인먼트 회사인데 이 회사의 가치가 7조 원이 넘죠. 근데 지분 가치 평가를 하니까 한 5조 한 7천억 정도. 그래서 두 개 회사, 그러니까 현재 하이브가 갖고 있는 하이브 가치 외에 두 개 기업이 벌써 한 8조가 되는데 8조에서 지금 오늘 종가로 하이브 종가가 지금 5조거든요. 그러니까 한 3조 정도 더 아주 저평가되어 있지 않냐 하는 생각과 함께 그리고 아까 이제 엑스포를 말씀을 드렸는데 다음 주에 토요일 날이죠. 부산 아시아드 스테디움에서 엑스포 BTS가 바로 이제 공연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때 이슈 있는 종목을 갖고 오지 않으면 또 안 되지 않습니까? 거기다가 요즘 보면 이슈 없으면 매번 그냥 주가가 너무 흘러내리기 때문에 거기다가 아까도 주가 관련해서 가격 얘기를 했는데 너무 안타깝습니다. 지금 하이브, BTS를 좋아해가지고 오랫동안 갖고 계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텐데 이 종목이 좀 여러분들 다음 주에는 BTS 공연과 함께 좋은 일이 나와서 여러분들에게 좀 좋은 선물을 했으면 좋겠고요. 자, 매수 가격부터 가격 전략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반적으로 다음 주에 가격은요, 12만 원에서 11만 원 분할 매수 하시고요. 그리고 목표 가격은 14만 1,000원 정도, 14만 4천 원 정도 제시해드리고, 손절매 가격은 10만 4,500원 제시해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이브 뭐 질문 있어요? 있죠, 하이브 말 많죠. 아. 네. 하이브는 지금 바로. 일단 하이브 딴 거 없습니다. 하이브 하면 BTS인데요. 아직까지 뭐 BTS가 매출 비중을 한 50% 가까이 차지한다고 합니다. 지금 그렇죠. 원IP 리스크가 굉장히 큰 회사인데 이 원IP 리스크를 이제 어떻게 지금 이제 주가적인 측면에서도 굉장히 많이 작용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엑스포 모멘텀이 더 크다고 보시는 건가요? 엑스포 모멘텀은 이제 다음 주 때문에 갖고 나온 거고요. 일반적으로 맞습니다. 지금 이제 그 가장 나이 많은 한 명 있죠. 벌써 이제 군대를 이제 가는데 이제 군대 가야 이거 되는데 댓글 안 좋게 달릴 것 같은데. 네. 근데 지금 이제 문제가 뭐냐면 네. 이 해체를 하질 않았고 그리고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유버스나 다른 저희 지역에서 뭐 오프라인이나 아니면 온라인에서 지금 활동할 수 있는 그런 여력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보면은 그 관객들을 또는 팬들을
그쪽에서 다시 한 1년 정도 이상은 제가 보기에는 인원들이 뭐 한두 명이나 두세 명 정도 빠질 수 있긴 하지만 그래도 뭐 다른 그룹들 같은 보이그룹 같은 경우에도 빠지들 군대 가더라도 계속 그렇게 활동을 했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도 한 1년 이상은 충분히 활동을 온라인이나 오프라인에서 할 수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러면 매출도 뭐 너무 제가 보기에 매출이 뭐 우려를 많이 하는데 그렇게 많이 빠질 것 같지는 않고 어느 정도 매출은 좀 감소하겠지만 네. 그래도 그렇게 걱정하실 일은 아니다라고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또 국방부 장관이 BTS 군복무 하는 게 바람직하다. 국감장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고 국민의힘 쪽에서도 네. 뭐 어떻게? 굳이 지금 그걸 말씀하시는 아니, 그러니까 요걸 여쭤보려고. 예. 뭐 국민의힘 쪽에서도 병역 자원이 감소하는 상황이고 병역 의무의 이행은 핵심은 공정성, 형평성 이렇게 얘기를 해서 이거를 사실 하이브를 살려고 하시는 분들이 부담이 많이 돼요. 이렇게 계속 분위기가 나오니까. 그럼 지금 말씀하시는 취지는 다음 주만 봤을 때 그 엑스포 이슈로 하이브가 좋아 보인다. 요 정도 그렇죠. 느낌으로 생각을 하면 되죠? 그렇게 하시면 되죠.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송률 매니저의 헬프 섹터 정보 보안에서 안랩, 그리고 조선일 매니저의 헬프 섹터 엔터에서 지금 하이브 이렇게 두 종목 관심 갖고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진짜 이게 다음 주에 갈 것 같아요. 저도 궁금해요. 두 종목 중에 어떤 게 또 수익률이 좋을지 궁금합니다. 관심 갖고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두 분과 함께하는 코너는 여기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고요. 다음 코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조선일 매니저와 그리고 송률 매니저 그리고 뒤에 또 뉴욕 코너도 있는데요. 강성환 아나운서와 함께 이 세 분의 3인 3색 코너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해줘 다음 주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코너로 가시죠.